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식갑자 운세, 양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이라든가 재물운, 그 다음에 이제 장명할 때, 즉 이제 계명이나 아우를 짓거나 예명을 질 때 그 주파수하고 전화번호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로또 예상번호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띠는 굉장히 순한 것 같죠. 양띠는요. 근데 이제 양띠도 종류가 이렇게 이제 정미생, 첫째 이제 을미생이 있죠. 을미생은 좀 나이가 지금 좀 드셨어요. 60세가 넘고. 그 다음에 정미, 그 다음에 기미생, 그 다음에 신미생, 또 개미생, 이렇게 해서 5종류의 양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띠에 대해서 오늘은 정미, 즉 이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이 나타나신 분들은 눈이 예쁜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미 일주라든가 정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성격이 이렇습니다. 온순하면서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비판력 또한 강한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좋고요. 그 조리 있게 말도 잘하지만은 조용한 성품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나서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냥 좋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대인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남녀 모두 많이 배우시고 또 혹은 지식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굉장히 밝은 편이다, 그죠? 그리고 정직하고 근면, 착하죠. 그 책임감이 투철해서 이제 신왕이라는 것은 사주가 본인의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월달에 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월이나 2월,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런 분들은 인격이 더 훌륭하다. 신약사주는 정은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간 협소하고 인색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점만 고친다면 역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격이 이제 탁하면은 비인격자가 되기도 한다, 이거죠. 다 좋지만 않다. 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제 품격이라든가 우리 사람들한테도 인격이 있죠. 그렇게 있듯이 격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격이 좀 좋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미생이 만약에 이제 이분은 예를 든 겁니다. 10월달에 이제 태어나신 분은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제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다 틀린데 특히 이제 10월달을 예를 들었어요. 해묘미 10월달하고 이제 그 삼합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무병한 체질이나 여기생, 기가 남은 기운의 이제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기생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하고 정기가 있어요. 우리 이 저기에는요. 예, 그래서 이런 기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기운이냐 그러면 허약한 체질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건강으로 보면 허약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는 체질의 소유자이며 10월달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방광이나 신장에 간혹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운에서는 항상 이렇게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달에 태어나신 분 같으면은 냉기가 좀 있겠죠. 불이 차가워지니까요. 10월달은 이제 숲기운이라 차가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이라든가 이제 부부운을 보게 되면 가운은 높은 관직의 후손이거나 저명인사의 자제로 출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를 말합니다. 정미 일주에 계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가계를 이어받을 운명이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큰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산이라든가 유업을 이제 받을 그런 운명이고, 상위권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사주 원명 중에 형이라는 것은 이제 술이 있을 때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9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충은 6월달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신분을 유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전문가들한테 이제 자세히 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부부는 남성은 부부 금실에 아주 좋고요. 처덕과 부덕은 많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덕, 아버지의 덕이 좋다고 돼 있죠. 그 대부분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그 사주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많고, 가끔 가정불화로 별거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 출생 시간이 좋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대운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대운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 4세, 14세, 24, 34 이것이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제 그런 대운입니다. 이게요. 그건 이제 그런 기운이 안 좋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직업은 시력을 저하시키는 직업과 관련이 많은 편입니다. 이건 이제 정화가 눈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시력에 대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신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식품업이라든가 식당, 방앗간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의류, 그 다음에 종이계통, 이발, 미용계통, 그러니까 예술이죠. 예술. 여기는 예술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탤런트들도 많습니다. 이쪽이요. 방송이라든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또
영상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직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 다음에 재물로는 이제 겉으로는 돈에 관심이 엄청 하지만 이런 분들은 또 돈도 오면서 애착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남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의 한계는 분명히 오고요. 철저해서 더 받는 것도 싫어하고 적게 주는 것도 싫어하며 돈에 관한 약속 또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신용인으로서 정평이 나 있으니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최상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애정. 이 사람 본래의 타고난 기질이 정이에요.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똘똘 특히 10월달에 태어나신 분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가운 그 기질도 있는데요. 그래도 인정이 굉장히 많아요. 애정관 또한 거짓과 가식이 없어서 진실로서 모두를 털어주는 자로서 신용이 두터워 교분을 맺어도 좋은 사주다. 그러니까 신용이 두텁고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신랑감으로도 아주 100% 아주 최고 인텔이고요. 여성분들도 아주 미인이면서 굉장히 성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정일생의 남자가 여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토록 온갖 정성을 쏟아 모든 것을 다 바쳤으니 그에게 있는 것이 더 이상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실망이 커가지고 정말 큰일 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날부터는 혼 빠진 사람 모양 헛소리 비슷하게 이상한 말도 하고 심하면 극단의 길로 가는 죽음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니 이런 분들하고 사랑을 하게 되다가 헤어지게 되면은요 약간 좀 위험스러우니까 특히 정미 일주라든가 정미년에 태어나신 정미 올해 태어나신 분들은 사랑을 나누더라도 그 대신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를 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뭐 사랑을 나누겠습니까만 그래도 굉장히 주의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자제와 수양으로서 자기 조절을 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알아두셔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 판단할 때는 항상 신강사주라든가 신약사주 판단은 전문가들한테 꼭 문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월, 그러니까 정미라는 그 미월은 음력 무월에 속합니다. 이제 달로는요. 그래서 저루로는 소설이죠. 그때 이제 작은 여름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삼합은 해묘미 해가지고 양띠는 돼지, 토끼 이렇게 해가지고 양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기운이 목 기운으로 삼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월달이나 10월달에 태어나신 분은 삼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목 기운의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서 성격이 더 강해요. 정화라는 성격이요. 불을 뗄 때 우리가 나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나무가 불을 화력을 또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이제 자연 현상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삼재는 뱀해, 말해, 양해. 그래서 사오미해에 삼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뱀해를 들삼재, 말해는 잠자는 삼재, 양해는 나가는 삼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간지합은 말띠가 되겠죠. 이모생, 이모녀, 이모님, 이모씨, 이런 그 기운이 말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지충으로는 안 좋은 기운으로는 개축. 즉 이제 이 정하고 개는, 개가 이제 물기운이기 때문에, 숫기운이기 때문에 불을 끄겠죠. 그래서 이제 안 좋다, 이런 뜻이고요. 이 미하고 축은 서로 이렇게 충관계예요.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같은 토기운이라도 축은 원땅이고요. 미는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그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맞질 않죠. 온진은 쥐띠하고 양띠는 온진입니다. 양의 배설물이 이 몸에 닿게 되면 지가 이제 지 몸이 이렇게 썩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 원진 관계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정미년, 정미올이죠. 올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정미일, 그 다음에 정미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해설을 이제 또 다시 해드리는 거죠. 정이라는 이 기운 안에는 정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라는 기운이죠. 미라는 기운 안에는 이 정, 을, 기라는 이 세 개의 기운이 같이 암장이 되어 있어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지에는 항상 우리 그 지하자원하고 거의 똑같아요. 땅 속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파봐야 알아요. 근데 하늘은 열려있으니까 다 보이죠. 그래서 이 땅을 파보면은, 미라는 그 흙을 파보면은, 땅 속을 파보면은, 남아있는 기운은 이 불기운이지만은요, 이 불기운이 같이 섞여 있어요. 6월달이니까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목기운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목기운, 화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기토도, 사실 기토는 이제 식신이기 때문에 정의 기운을 이제 이렇게 좀 설기를 시켜 빨아내는 거죠. 약하게. 그런데요, 여기 6월달은 화기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식신의 작용을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미토를 만나면 식신으로 화생토가 되나, 미월, 6월이라서 아직 화기가 강한 때라 미 중에 정화에 뿌리를 내려서 무조건 식신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화는 열기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명랑하고 총명하고 이제 호인인데, 그렇다고 이제 무고는 아니다. 이렇게 약한 어떤 그 기운은 아니에요. 월시에 수가 있으면 거의 관직에 나가는 경향이 많고, 즉 10월달이나 해시, 자시 해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관직, 공무원이 되기가 쉽고요. 수를 보지 못하면은 별 볼 일 없다고 그랬어요. 숙기운이 꼭 들어와야 된다. 숙기운이 들어야 이 불은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제 관직, 자기의 기운의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느낄 수 있고, 자식도, 남자분 같으면 자식도 이게 이런 기운에 이제 자식도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교육이라든가 부동산, 감정은 있죠. 감정사라든가 있죠. 그런 쪽을 집중하고, 일지는 이제 천역으로 이제 역마가 없어도 항상 분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지런하고 항상 이제 호인이다 이렇게 생겼고요. 성격은 인정이 많으나 조급해서 약간 조급해요. 또 이 말을 좀 더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좀 부르르 떠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인자하고 착한 사람도요, 어떤 일을, 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폭발적인 성격이에요. 이게 화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을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처리하는 그런 이제 일면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의 운명은 또 희한하게 또 고집이 강한 분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좀 싸움이 좀 심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싸우더라도 그렇게 큰 상처는 받지는 않습니다. 금방 또 풀어져요. 인정이 많아. 그래서 이제 부모, 형제간 우애가 깊어서 사이도, 형제간 사이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남자는 지혜가 총명하고 학식도 풍부한데 학업에 장애 같답니다. 학업의 장애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인성인데, 그것도 이제 몇년 매돌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제 굉장히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성격상 인내심을 좀 기르고 성급함을 없애야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손해만 보는 경향이 있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도 많이 합니다. 희생정신이 강해. 이 화학기운이 들어가면 희생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직에서 언론이라든가 교육, 부동산 등에 이제 인연이 있고, 사주 중에는 꼭 숙기운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속에 이제 식신의 기운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처갓집을 잘 돌봐줘요. 이런 분들 사이로 삼아놓으면 굉장히 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중에 꼭 숙기운이 좋다. 그래서 밖에서 번 돈은 실제로 생활비만 부인에게 주고 직접 자기가 그러니까 감춰둔 돈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총명하고 현모양처감이 있는, 한이 많아, 눈물이 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인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급하고 성격에 내사에 이제 깨끗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하지만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리고 조급하고 음성이 커서 음성이 탁해가지고 좋은 말을 해도 꼭 화난 것 같이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예요. 아주 막 친절하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도 꼭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술을, 물이죠. 물기운이죠. 10월달이나 해시, 자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수가 없을 때는 자식, 남편 복도 없이 아무 것이나 하게 되니 결혼에 실패하기도 쉽다. 그래서 관성, 즉 여성분으로 보면은 숙기운이 또 남편이에요. 여기 정일 때요. 그래서 숙기운이 약한 경우는 남의 자식을 기르기 쉽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약간 좀
기운이 약해가지고 숙기운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다 자기에 대한 자기 사주팔자 팔자소관이에요. 좋은 남편을 만나건 나쁜 또 좀 부족한 남편을 만나건 다 자기 탓이지, 이게 자기 사주에서 나오는 것만큼 자기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게 되는데, 개척하는 방법들은 이제 이런 것이죠. 장명할 때 참고사항은, 우리가 이름은 지금은 이제 한문으로 많이 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글을 사주에다 꼭 맞추는 그런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글 소리는 우주의 이제 기운이기 때문에 이 한글을 이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우리 한글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로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한문으로만 장명 이 사주에다 맞추면은 한글은 공중에 뜨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한문 좋아도 한글 소리하고 한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이 화기운은 청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기운이에요, 이게요.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청하면은 화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미토는 추하면은 토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를 꼭 참고를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근데 신강사주일 때하고 신약사주일 때는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한테 문의해서 신약사주냐, 나의 이름은 어디에 좋은가, 어떤 기운이 내 이름에 맞는가, 어떤 주파수가 내 사주하고 맞는가,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방법들을 여기 이제 밑에 행운 방향이라든가 행운 주파수 를 이제 잘 이렇게 알아두셨다가, 행운 주파수는 사주 용신을 말하는데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토기운의 이제 주파수하고 금기운의 주파수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기신은 2하고 7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행운번호는 2하고 7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정화는 2하고 7이 오면은 가장 이제 자기의 기운이 오면 가장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안 좋은 숫자는 정화 신강사주일 때는 3하고 8이 더 안 좋습니다. 물론 2하고 7도 안 좋지만요. 기신의 숫자는, 이 숫자는 내 기운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열이 많을 때 열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열을 안 빼주면 어떻게 되죠? 열을 안 빼주면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물기운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물론 금기운은 재물주파수니까 물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1하고 6이라는 이 주파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름 지을 때도 이 주파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운 주파수는 서북향. 그러니까 금기운이라든가 숙기운이 많은 쪽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는 행운의 색깔, 노란색, 그죠?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다음에 흑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황색도 좋지만은, 이제, 백색이라든가 흑색, 이런 종류가 이제 좋죠. 그래서 흑색은 재물 기운이고, 백색은 참 재물 기운이고, 흑색은 관 기운이기 때문에요. 자기 본인의 기운이 이제 조절을 시켜줘가지고, 아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기운이 들어야만이 남편운이 좋아져요. 남성은 대신에 4번, 9번 이 재물이 들어야 처의 부인 기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틀린데,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꼭 문의해서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좀 헷갈리는 기분도 있는데, 그냥 모르시면은 전문가들한테 꼭 질문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사주일 때, 아까 신강사주, 신약사주는요, 신강사주라는 것은 이분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강한 사주를 말하고, 여기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약한 사주를 말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행운번호가 38, 27 이렇게 돼 있고, 기신 안 좋은 숫자는 4번하고 9번이 안 좋다. 여기는 재물 기운이 안 좋아요. 재물의 기운이. 그래서 그걸 꼭 신약사주하고 신강사주하고 꼭 그걸 꼭 알아놔 주셔야 되고요. 행운 방향도 여기는 동남향이 좋지만은 아까 여기는 이 신강사주는 서북향이 좋다고 그랬죠. 반대죠. 그러니까요. 행운의 색깔도 여기는 녹색하고 빨간색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녹색은 화학기운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색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 행운번호하고 로또 행운번호 구수는 4950. 물론 여기는 1번도 들어가고 6번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기운을 맞추기 위해서 1번, 6번을 이제 뺐는데, 사실은 신강사주는 더 유리해요. 신약사주는 2048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도 꼭 전문가들한테 꼭 물어보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로또 평생 행운 평생 번호는 이렇게 이제 이런 번호들로 이제 이루어졌고, 참고하시려면은 이거 이제 영상을 잠시 정지시켜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수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번호를 이제 다시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임의대로 이제 빼놓은 수인데, 이게 846개에다 사용해도 되고요. 이걸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씩 띄어가지고도 가보고 해가지고 마음에 든 번호를 골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려서 조합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또 9일에 좋은 날 해가지고 경자, 신해, 뭐 경신, 신유, 임신, 개유, 임자 이런 날에 이제 달력을 보고 이거 보시면 이게 다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사주는 이렇게 병호, 정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인, 정묘, 갑인, 을사, 병인, 늘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모든 이제 그 판단을 이제 결정을 하는 데는 이제 이거에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은 전문가들한테 꼭 물어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 연월리시에 태어나신 분들 이 사주를 한번 이제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을미생이라든가 신미생, 기미생 이런 쪽에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육식갑이다 운세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 연월일시에 태어나신 분들의 그 사주라든가 운명에 대해서 이제 운세에 대해서 이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원숭이띠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장명할 때 이제 이런 저기도 참고사항으로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신강사준과 신약사준과 이걸 꼭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